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황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한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금리 인하, 3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주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를 포인트 내리는 아주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 주었고요.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한은에서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내수부양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피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 증시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주 큰 전환의 모습이 나타나 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한국 증시에 있어서 반응하지 못하였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리스크, 요 부분이 굉장히 언론에 도배되는 그러한 현재 상황이고요. 이러한 측면은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한 측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갈 부분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홀드값 떠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증시에 있어서 아주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측면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신용평가 회사 피치에서 말하는 그 부분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장기적으로 끌고 갈 부분이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기업에 더 큰 피해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던 부분을 짚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한 그러한 측면, 금리 인하에 따른 중장기적인 유동성 장세의 모습을 그리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할 때임 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현재 언론들을 통해서 보는 측면은 일본의 규제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때림으로 해서의 그 공포 그 자체 그 단면 일부분의 단면만 보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내일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녹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많은 인내 있는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라는 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이 이란의 무인 항공기 방어 조치를 이유로 격추시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문제입니다. 차고 넘치는 그러한 과거의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무난하게 잘 극복해 왔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하는 현재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럽 중앙은행 차기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가 낙점된 것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금리 인하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하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결단을 내림으로 해서 금리 인하와 함께 우리들이 잘 아는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말했던 부분, 금리 인하는 뛰어들 때다. 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현재 한국 시장에 있어서 펼쳐지고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에 있어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살아야 된다. 수출의 그 회복이 관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7조 7천억대로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구간은 한국 증시에 있어서 바닥권을 지나고 있는 시점. 요인들이 많은 그러한 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공포와 함께 대바닥이 형성되면서 지수의 반등과 함께 폭등장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이 대세 상승기 때 얼마나 많이도 환율이 문제다, 수출 경쟁력이 문제다, 금리가 문제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들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후에 비관론자들은 돈을 못 벌었던 때가 바로 이 대세 상승기였습니다. 비관론자 지수만 내려오면 나타나서 대폭락이라는 얼토당토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비관론자들은 시장에서 명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못 봅니다. 절대 못 벌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서울 지하철 역의 노숙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낙관론자들이 있는지 긍정론자들이 있는지 다 하나같이 비관론자들입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하죠. 세상에 내일에 태양이 뜨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행태가 바로 비관론자들이다. 비관론에 휩싸여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법니까? 안 벌죠. 못 벌죠. 투자의 대가 중에서 비관론자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낙관론자, 긍정론자들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을 알기 때문에 내년에 벚꽃이 필 것을 믿기 때문에 매미도 울기 시작했는데요. 내년에 매미가 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으로 확신 있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마음으로 투자하면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세 상승기가 펼쳐지기 전에 비관론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장도 지금이야 온갖 비관론의 그러한 얘기들이 들리죠. 하지만 2607포인트를 넘어서 4000포인트로 간다. 깜이 된다. 한국 증시가 깜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꼭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돌파할 그 4000포인트 대문을 두드릴 수 있는 증시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확신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추세의 방향이 결정된다. 우리들이 잘 아는 제시리베모 원화 가치로 2조 가까운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추세선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순풍을 타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맞바람은 피하는 게 좋다. 바람 없이 표류하는 날은 한숨 돌리며 낚시를 즐기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증시 또한 추세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닥권은 이렇게 기고 있지만 결국에는 추세의 방향이 상방으로 틀면서 4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우리 증시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한국콜마가 화장품이 주목받기 전에 2만원대 우리들이 바로 카페원들한테 집중 투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서서히 추세를 만들면서 3만원까지 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결국에는 이러한 바닥권에서 팔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집중할 때다. 현재와 같은 지수가 가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종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지수는 결국에는 날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종목을 찾는 그러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되겠죠. 장석주 시인의 이 시처럼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인데요. 대추 한 알의 마음으로 대추 한 알의 그 한국콜마 2만원대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13만원까지 가는 이러한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시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추 한 알 저절로 붉어졌겠습니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조승달 몇 날처럼 이러한 인내의 시간 이후에 결국에는 시장이 그 가치를 반영해 준다는 그러한 믿음하에 투자하면 정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내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